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거래는 조금 뜸한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격이 지금 강해지네요.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좀 많이 빠져요. 네, 1% 넘어가는 낙폭이 기록되고 있는 구간에서 또 긴 연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그 제약주 얘기해 주시면서 SK바이오팜, 유한양의 한미약품 3대장 얘기해 주셨는데 한미약품이 이렇게나 시원하게 갑니다. 네, 장중에 11% 넘어가는 급등세가 좀 특이 동향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4월 기준에서 거의 50%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반도체는 아무래도 분위기상인가 봐요. 좀 소폭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 지수에도 부담 주고 있는데요. 네, 시장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서서히 미국장이 변동성이 줄고 있는 건 좋은데 일단 해외 시장 양호의 국내장 혼조인데 우리 진행자 말 속에도 답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이 연휴 하필이면 연휴가 여기 껴있는 게 아무래도 그 어떤 경계감, 뭐 눈치 보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장이 최근 내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면 반대 현상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하나하나 정도 보면은 지금 19,500에서 19,750이라는 지수대 이종복이가 얘기를 좀 자주 얘기하는데 거기에 벌써 한 3거래일째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큰 게 부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지표가 나왔는데 역시 그 지표가 나왔을 때는 좀 비리비리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3시 40분까지 항상 이 미국장이 요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이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흘러내린 거고요. 대신 오늘 밤 지표는 긍정으로 시장에 작용하는 지표입니다. 오늘 밤은. 그리고요, 원래 연준에서는 지금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런 지표들을 중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지표가 이게 연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한참 떨어져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금리 인하 지표거든요. 이런 것도 시장에 반영됐을 수도 있는데 우선 다른 거 빼버리고 여기 보면은 PC가 지금 2.5가 2.2로 예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원이 2.8이 2.6으로 지금 예상되어 있고 전월비는 0.1로 확 떨어져서 나와요, 여러분. 0.4가 0.1로. 물가 쪽은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 지표 확실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잠정주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보면 2.0이 0.9로 떨어져서 나온 요 경기 침체 있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다소간에 좀 완화적인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지금은 또 완화적으로 가다가 언제 헷가닥 할지 모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지속적으로 경계감 혹은 눈치 보기를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장이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약간 눌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지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반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고용인데 그것 중립이고요.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로 가는 지표들이 주식시장에는 다소간의 중립적인 정도 수준의 어떤 그게 예상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거꾸로 움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월요일하고 화요일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면 되게 양호한 거고요. 오늘 당장만 놓고 보면 아니 미국 양호하게 움직였고 그런데 왜 이러지? 이런 정도 느낌의 시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섹터별 종목 강세 수준 정도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섹터별 종목 강세로 얘기해 드렸는데 뭐 우선 특징적인 거 하나 얘기해 줘 보면은 역시 한미약품 이런 거죠, 여러분. 주가가 3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던 거예요, 이것도. 그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밀리면 올라와요. 이 정도 기세면은 등락혼조 나오면서 그죠?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얼추 저항권이지만은 이 정도 기세면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을 갖고 봤을 때는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시청자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세게 얘기하는데 3자 위쪽은 한번 트라이 하겠지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놓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는 상대적으로 SK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비만 당뇨하고 관계보다는 신약의 관계가 높은 주식인데 거래량이 뜸한 거 갖고 봤을 때도 이 정도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해주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동아ST도 최근에 바닥 탈출형으로 잘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도 잘 가고 있고요. 녹십자가 조금 늦는데 어쨌든 대형과 제약주의 이종복이가 지금 이야기했던 애들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인데 두산 에너빌러리가 결국은 3자를 받습니다. 이거 지금 4월달 기준에 50%짜리입니다. 두산 에너빌러리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숨고를 수 있죠. 근데도 지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를 더 얘기하면은 한화솔루션도 거의 이거 4월달에 50%짜리예요.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조금 더 밀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금 사는 건 반대고요. 조금 더 밀렸을 때 관심 갖는 거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아까 얘기한 대로 휴일도 있고 이런저런 요인으로 좀 약세 요인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관련해서 한 코멘트를 넣고 갈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의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 증권주가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이거 정도 하나는 이 시간에 얘기는 해드려야 돼요. 지금 보면 미래에셋증권도 8,000원에서 한 12,000원 거의 이것도 한 50% 정도 될 수 있는 폭 8,500원을 8,000원으로 놓고 11,600원을 12,000원으로 놓으면 그죠? 되게 많이 올라왔죠. 그 다음에 NH증권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키움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삼성증권도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수급을 빨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은 얘네들은 시총이 있고 코스피 200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기관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KB금융이나 이런 신한은행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주가 이렇게 되게 잘 가고 신고가를 가잖아요. 시장은 경기 침체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매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좀 그렇고 그죠?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요런 게 좀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저런 식으로 금융주가 강하고 저렇게 종목들이 강할 때는 시장 상투 없어요. 다만 이제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약세를 주는 건 계속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시장에는 경기 침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저런 요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얼어붙게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시장 자체는. 그리고 3일간의 휴일이 다소간의 눈치를 보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장은 조만간에 또 조정받을 것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리고 조정 없이 올라온 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따가 신의 한 수하고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장은 그래서 그런저런 요인으로 요 정도 수준의 시장으로밖에 안 움직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별 종목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장 막함까지 이렇게 뭐 눈치 보기가 강할지 그리고 이제 지표들 많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쉬기 전에 어떤 부분 준비 필요할지 오전 전략 포인트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정보 한번 가면 계속 3번씩 계속 가는 특징이 있는데 340 돌파 337 지지 체크 놓고 보시면은요, 아까 얘기하고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해 볼게요. 원래 보통 약세장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4월 9일에서부터 오늘까지가 17거래일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중간에 여기 하루 정도가 마이너스죠, 요날. 그죠? 주식시장이. 여기가 4월 16일일 거예요. 딱 4월 달도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여기를 제끼면은요, 16일 여러분. 16거래일 동안 지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중간에 의미 있는 하락은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 작년 여기 7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락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온 적은 없고 있어봤자 여기 정도인데 여기가 12거래일 수준 정도예요. 올라온 폭은 지금이 제일 크죠, 여러분? 올라온 폭은 지금이 제일 크고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원래 당연히 좀 쉬는 게 좋은데 어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장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 내가 썼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340 돌파 337 지지 체크 놓고 경기 침체나 이런 거 막 얘기 나오면서 장이 급등락이 나오고 난 뒤 알게 모르게 15거래일 동안 장이 많이 올라왔다. 근데 시장은 지속적으로 관세와 경기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지표나 경제 지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 쪽으로 갈 때는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 그 안 좋은 경기를 금리 인하라는 어떤 요인으로 기대감을 갖게끔 하고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큰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변곡점에 다가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원래 5월 달에 역사적 변곡점 관련해서 야간 방송을 할 거지만은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걸 알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로 드리면서 나는 증권주나 저런 건 사람들한테 권장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하지만은 최근에 강조했던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등 그다음에 전력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쉬는 타이밍에 또 매수 타이밍 잡는 거죠. 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놓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가격도 매력적이고 이 단이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눈치 보는 장에서는 그래서 수익률이 좋고 움직임이 좋은 건데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이제 휴일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연휴 이후 장세 저희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쉬고 오세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쉬게 할까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넘겼는데요. 뉴욕장이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눈치 보기로 키워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했다가 다시 멘트 바꾸셨죠. 2차 전지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션은 훨씬 더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힘 실으면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보고 있고요. 전력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쉬면은 다시 잡아야 되는 쪽으로 해서 언급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이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